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이스라엘 사태가 오히려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요.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그 모사드의 정보력을 가지고 드론을 말이죠. 이란 테헤란 수도에다가 은닉시켜 놓고 이 드론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기 1일차 공격서부터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서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합참의장도 사살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란은 대대적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보복 공격을 했는데 이것도 대대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니까 강철비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핵무기하고 미사일밖에 없잖아요.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미사일을 갖다가 다양한 미사일을 일시에 다 쏟아내면 우리가 방어망이 없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올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 돔, 이거를 갖다가 빨리 우리가 우리 실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마저도 이제 무너졌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화영의 폭로 정국이 그야말로 이제 이제 하한 정국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한 그 딜레마를 주고 있다. 만약에 나를 사면 안 시켜줘? 나를 그냥 감옥에다가 7년 8개월 가둬둔다고? 내가 안 참겠어. 이런 협박성 메시지가 공공연하게 SNS를 통해서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왜?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화영이는요, 대북송금과 관련돼서만 지금 이 유죄 확정 판결이 다 끝났지만은요, 다른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게 기본이잖아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사면이 안 돼요. 형이 확정되어야만 딱 사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현행 법에 따라서는 사면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게, 아니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온갖 악법을 다 만들어 갖고 전부 이 법률로 보장하는, 우연성이 있고 없고는 낮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쥐들이 딱 잡고 있으니까 온갖 희한한 논리로다가 다 이게 방탄을 칠 수 있게.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현행법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형소법 뜯어갖고 재판도 못 받게 만들고, 공직선거법은 또 뜯어 고쳐갖고 아예 행위조항을 삭제해서 거짓말한 거는 처벌받지 않게 하고, 이게 이 이재명 정부의,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딜레마 빠질 것도 없어요. 우선은 이재명이가 급한 게 뭡니까? 우연소송? 그건 낮은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딱 사면시키는 게 급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89석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무섭냐고요. 무서운 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멋대로 가는 겁니다. 법도 법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예요. 이런 비판이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현행 법 체계로 보면, 그리고 상식으로 보면 절대로 불가하다. 그러니까 불가한 걸 이재명이가 모르겠느냐? 안다 이겁니다. 서정국 변호사가 이화영 변호사를 잘 아는데, 이화영이가 왜 모르겠어요. 거의 지금 몇 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 아는 거죠. 알면서도 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화영이도 변호사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야 법을 뜯어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나를 풀어달라. 이미 이화영이가 이재명을 압박한 거는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지금 검찰에서 내가 이재명한테 다 보고해서 이재명이도 알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뒤집으려고 마누라까지 투입한 거 아니에요. 그 공을 누가 만들었느냐? 박찬대.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 지도부에 들어가고, 이어서 원내대표 들어가고, 이어서 당대표까지 출마하는 상황. 이게 이화영이가 입을 바꾸는데, 그게 결국은 마누라가 법정에 가서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정신 차려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연호를 통해서 회의했다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화영이가 버티고 국회까지 참고인인지 뭐 증인으로 뭘로 불러놔가지고 진술까지 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줄 건 다 해줬다 이겁니다.
이제 이재명이 네가 나한테 해줄 차례야. 알았지? SNS에 올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이화영이가 했던 얘기, 요즘 하고 있는 그 이재명을 압박하는 얘기들. 그래서 제포지가 나온 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특별 사면하라. 그래서 조국, 이화영, 송영길 딱 명시를 짰습니까? 등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해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고 공개적이고 뭐라고 그럴까 하면 세게 강하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화영의 부인 요 감옥 이화영 면회 가가지고 한 얘기 녹취로 검찰이 법정에서 깠잖아요. 예. 그 이재명이 만나러 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다가 부인이 내가 와가 안 갈 거야. 이재명아 나 만나주겠어? 그래갖고 둘이 싸운 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제일 그 나름대로 지금 주진우 의원이 법률위원장이니까 제일 일선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사면하면 이재명이 당신은 말이지 공범임을 딱 모르죠 셀프 선언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바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확실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사람들은요,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내용,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말이죠, 오상종, 그 대한호국단 단장, 그 다음에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 요 사람들이 이재명, 이 대북송고 관련해서 외환죄, 즉 이적죄, 여적죄 이런 걸로 고발 조치했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지난 연말에 고발했고 연초에 고발인 조사까지 했는데 왜 피고발인은 이재명을 왜 조사 안 했느냐? 이건 외환죄니까 조사를 해야 되잖아. 84조의 외환죄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소추가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외환죄 가지고 지금 법률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진아재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김상진 전 대표 현 대표죠. 상진아재 김상진 대표가요 화요일 날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외환죄로 추가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재외 동포들 중에서 열심히 뭐 부정선거가 됐던 우리 국내 이런 민감한 정치 현안에 관해서 입장문을 계속해서 내면서 그야말로 재외 동포이지만 투쟁력은요 우리 한국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센. 그래서 이 신숙희 교수가 말이죠. 이 김민전 의원에게 강하게 압박하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더니 왜 갑자기 사라졌냐? 좀 투쟁 좀 하라. 투쟁 좀 하라. 김민전 의원이 사실 비례대표 당선 딱 되니까 맨 먼저 부정선거를 공론화시키는데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기여한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신숙희 시드니 호주대학의 교수도 그거 뭐하고 있어? 지금 김민전이 똑바로 나와. 이제는 투쟁해야 할 때잖아.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못 싸우고 있는 거야? 강하게 압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정치권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보도를 제대로 못해드려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요거 자료화면 이게 말이죠. 지금 이란에서 드론 100여 대로 이스라엘 지금 텔아비브를 때리는 바로 장면입니다. 100여 기를 투하하는. 그래서 아이언돔이 지금 요격하는 이 화면이 되겠고요. 자료화면. 자, 이게 이제 그 요격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영상. 예. 요격해서 지금 막 집에 막 불이 나고 그러잖아요. 떨어져 갖고. 예. 이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 심각하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 주는 거냐? 강철비로 그냥 한꺼번에 일시에 드론이 됐든 뭐 전투기가 됐든 간에 미사일을 그냥 퍼부으면 요격망이 작동이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북한 미사일을 대량으로 뗄 때 우리 요격 체계가 빈약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갖다 딱 막으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는데 성공하게 된 건 결정적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모사드의 치열한 이 철저한 정보전. 이것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예, 성공을 거둔 것이다. 자, 그래서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한번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스라엘 군의 정보력과 치밀함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수년간 추적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이란에 숨겨둔 드론을 사용해 공격했는데 목표가 된 이란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은 거의 동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이 입은 주요 인사들의 인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주현 기자입니다. 사격점을 확인한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공개한 드론 작전 영상입니다. 모사드는 수개월 전부터 드론을 이란에 밀반입해 수도 테헤란 인근에 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אנחנו סוללים את הדרך לטהרן, אתם מטפלים באיום אסטרטגי חסר תקדים על מדינת ישראל. 숨겨둔 드론은 이란 수뇌부 인사 제거에 활용됐는데 수명마다 모든 첩보로 정확한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인사 상당수는 자기네 침실에서 최후를 맞았고 아파트 내부에서 드론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모사드 관계자는 이선 지휘관들에게도 암살 위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Senior Israeli official told me that other than airstrikes, the Israeli Mossad, the foreign intelligence agency, conducted several operations inside Iran.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고위 군 관료 등 7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군 결정권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군 수뇌부에서 작전과 정보를 담당하던 부참모장 2명이 더 숨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이란 핵과학자 3명의 사망 소식을 추가로 전하며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핵과학자는 최소 9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유주현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제 보복 공격 연 이틀간 했는데, 이란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드론이 쏜 미사일이 한 100여 기 정도, 100여 개 좀 못 미친다. 그리고, 지금 텔아비브에서는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만약에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보복을 중단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계속 공격한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갈등이, 이 중동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제법상 새로운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개입하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직 뭐 뾰족한 이 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종식시킬 만한 여력은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말이죠. 때리는 거를 그냥 사실상 뭐라고 그러죠? 침묵이 아니라 묵인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중동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우려하는 이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화영이가 지금 대대적으로 사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화영의 녹취록, 이 항소심에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이 녹취록이 이제 녹취록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뭐냐,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 중에 이제 하나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작년 2024년도 4월에 이화영이를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 변호사 좀 지원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여기서 대속이 누구예요? 대속이 이재명을 위해서 대속하고 있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인한테 가서 한번 만나라 이렇게 했는데 부인이 무슨 소리야? 나 안 만나겠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당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언론에 전부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화영이가 부인한테 왜 안 만나려고 그러냐? 그래서 만나라. 그러면서 둘이 티격태격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것은 결정적 계기는 이번에 지금 이제 이화영이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나를 좀 사면하라 이런 압박을 하면서 요 부인에게 가했던 압박이 다시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이의 이 폭로 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면 가능성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면과 관련해서요. 명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대법관 30명 증언안도 정말 황당합니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자, 그래서 왜 지금 대법관은 이거는 절대로 이화영이를 해서는 안 된다,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추진호 의원의 이제 발언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도 이화영이 사면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서정욱 변호사 이제 의견도 한번 뭐 아주 법률 지식이 아주 해박하신 분이니까. 예. 왜 임플란트 끝입니다. 안 되거든요. 자, 근데 그렇죠. 이거 불구속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7년 8개월짜리 사면해줘버리면 이완이가 석방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북한으로 도망쳐버리면, 그러면 이게 나머지 어떡합니까? 이완이가 북한으로 도망가버리면, 또 필리핀 도망가버리면, 또 중국으로 도망가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더 중요한 징역 10년 15년 넣을 5억 얼마짜리 110억짜리가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화영이 사면 심사할 때,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가 수원지방법원 11부에 옛날에 신진우 부장판사였잖아. 지금은 이제 이거 송병훈 부장판사인데 법무부에서 공문을 보낸대. 사면도 똑같대. 공문을 보내가 이화영의 재판 중에 어떤 혐의입니까?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그러면 이게 송병훈이가 이거 111억짜리 제3자 뇌물입니다. 또 5억 3천짜리 또 뇌물이 또 있습니다. 중형이 예상됩니다. 이러면요, 사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무부 전직 검찰국장의 설명입니다. 이게 규정이 있다는 거야. 모르지, 이재명이가 뭐 법 다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이완이 사면해주도요. 근데 다른 재판 중에 있는데 그럼 검사가 이걸로 영장을 또 청구하겠지. 왜냐하면 이 재판 중인 게 지금 나머지도 4개 더 남아있는데 이거는 사면이 안 되잖아. 형이 확정 안 됐으니. 결론적으로 그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법원에다가 조의해보고 법원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한다. 그게 규정이랑 둘 다 사면 복구이든 가석방이든.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결국 이제 이화영이는 지도 알 거야. 제가 이화영의 전직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사면 복구는 안 된대. 자기도 다른 재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 거야. 근데 왜 협박을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뭐 법을 모르니까 무식하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올바로 설명 안 해준 사람도 있는데, 혹시 이화영이하고 아는 사람이 제 방송 보면 저 이화영한테 설명해 주라. 사면 꿈깨라고. 야, 지금 이게 네가 7년 8개월 받은 것보다 더 형량이 높은 걸 지금 재판을 몇 개 받고 있는데 그걸 사면 복구내가 나가겠다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재명이가 완전 미친 척하고 사면 협박이 해주면 공범인데, 이재명이 공범인데 사면 해주면 그것도 이해충돌이지. 근데 문제는 그래 해주면 그럼 이게 검찰은요, 그냥 북한에 800만 불 하고 또 다른 데 5억 3천 받은 걸로 재영장 청구해가지고 다시 구속하면 돼요. 이거는 형이 확정 안 돼서 사면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완이가 나가는 거는 공개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법률 신청 분석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빚진 게 많이 있잖아. 가석방이나 특히 김용이나 가석방 또는 이게 사면, 이게 크게 문제될 텐데 사면 더 부담스럽겠죠. 가석방보다. 어느 경우나 이화영이처럼 다른 이게 재판 중에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용희처럼 또 추징금이 안 낸 사람들, 이것도 사면 복권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뭐 조국이 정도가 상당히 문제된 조국이, 그 다음에 김인섭이 송영길은 아직 재판 중에 있거든요. 항소심 아직은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확정되고 있는데 김인섭이도 아마 힘들 거예요. 70몇 억을 받은 게 있거든요. 70몇 억. 그러면 다 토해내야 되는데 김인섭이도 그 돈이 있을까? 이미 이재명 측의 절반 이상 갖지 않을까? 결국에 제가 보건 데는 조국 하나 정도가 현재 8월까지 사면 가지고 엄청나게 경론이 벌어지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조국은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건 나머지는 사면이 어렵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은 5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화영이하고 조국, 송영길, 이거는 이화영이도 주장하는 거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사면 지금 복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요 3명 이외에 김용하고 김인석, 왜냐면 지금 이제 김용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재판이. 김인섭이는 5명,
지금 대법원까지 확정이 끝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논란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사면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김인섭의 경우에는요 70매덕을 토해내야 돼. 추징금. 이 돈이 있냐 이거죠. 김용도 돈이 있냐 이거예요. 추징금 토해낼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5명 그 사면은 불가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주진우 의견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화영의 경우에 우선 조국과 이화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국의 사면 혐의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수감 전 최단기간 사면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정경심의는 더 일찍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면서 이재명 선거를 도와왔다. 조국 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고 조국은 입시비로 백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년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 이재명은 대선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 범죄라고 주장을 했다. 조국 특별 사면을 매개로 조국단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의 후보자 매수다. 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는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조국에 이어서 이화영이다. 이화영에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어 수감 중에 있다. 판결문 인구도 안 말랐다. 이화영은 사면 서명운동 링크를 SNS에 공개했다. 저도 여러 차례 보도했죠. 이재명 도지사 몰래 사고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감옥 가서 대속하고 있다는 당담함이다. 협박처럼 보인다. 그래서 부인하고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내가 대속하고 있어 알지? 이재명한테 얘기해. 이 녹취록까지 전부 검찰에서 깠잖아요.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 사면하면 정권의 도덕성은 한 방에 훅 간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범죄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PS 이화영의 딜레마. 사면해 주자니 점수 다 까먹을 것 같고 안 해주자니 술술 불 것 같고 그래서 이 이화영이가 진퇴양난의 숙제를 지금 주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요. 지금 이화영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 대한호국단하고 가세현 여기에서 이제 고발이 돼 있는데 상진하제 그러니까 신자유연대죠. 여기에서 화요일 날 3시에 경찰청 국수군 앞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외환죄 고발하였다. 이 피고발에는요. 이화영, 김성태, 이재명 이게 다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안부수. 지금 이게 안부수 다 유죄 확정됐고 요 4명이 북한에 돈 갖다 줬으니까 4명을 이적죄 그러니까 외환죄로 전부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화영 이 사건이 이렇게 완전히 다시 한번 공론화됨에 따라서 이재명의 외환죄도 또다시 아주 크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